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명석하고, 그리고 특히 전 세계에서 행동력이 가장 빠른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까지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 우리는 외국에 나가는 걸 별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을 잘 몰라요. 지금은 많이 보고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골자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강의를 잘 듣고 이 골자를 분명하게 알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먼저 선진국이 돼서 움직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이거는 배우질 못해요, 다른 데서는. 예. 지금부터 3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우리 일본을 앞질릴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앞질른다 그랬어요. 30년 후에는 앞질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한국에 조사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실수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빨리빨리 하면 실수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니네가 생각하는 빨리빨리하고 틀리는 거다 이건. 우리는 몸 자체가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인다. 니네는 그게 안 되는 거다 했던데 지금은 아마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잘 들으면은 내 강의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고 듣지 않으면 현실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예.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있어야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지, 그것이 없으면 현실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거짓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가짜를 들려주면은 그 또한 진짜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보는 것, 또 들리는 것, 진짜든 가짜든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면은 자꾸 보여주고 자꾸 들려주면은 결국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북이 말하는 남조선은 거짓된 대한민국입니다. 이북에서는 우리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가 돼요. 우리 남한을 걔네들은 식민지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미국 사람들로부터 개, 돼지 취급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북에선 이북 백성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저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개, 돼지 취급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그리고 먹지 못해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북이. 그러면 이북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자꾸 가르치면은 그런 줄 알고 또 그렇게 믿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남 모르게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북에서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나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자기네하고 벌써 스케일이 틀리죠. 저것들 드라마인 거 드라마 아니잖아요, 그거. 그리고 자신이 그 이북 백성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속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북입니다, 그게. 예. 이북이 그냥 북조선이 아니에요.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더럽게 길어요. 나라로부터 자기네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탈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저것들은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북이 저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북이 저렇게 됐느냐? 저게 바로 공산주의다 이거예요. 사회주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이것만 가려낼 줄 알면은 우리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일성은 사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인간을 잘합니다. 김일성은 인간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짜 가짜와 상관없이 주입시킨 대로 믿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북에는 기독교라는 게 없어요. 왜 없느냐? 김일성이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이북이. 여러분들은 이북이 종교가 없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원래 김일성이네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고 엄마네 식구들은 전부 다 골수 분자들입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에 갔을 때 그때 뭐라 그랬느냐? 교회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틀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일성이는 그래? 그럼 나도 물 위를 걸어야지 하고선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물 위를 자꾸 걸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안 걸어지죠? 네.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해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되지 않자 김일성은 그것이 가짜네 알아차렸어요. 김일성이가 위대한 게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크리스찬들 봐요. 크리스찬들 보고 예수님 믿어요? 다 믿는다 그래요. 무리를 거뒀다 믿어요? 믿는다 그래요. 김일성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크리스찬에 맹종하다시피 했는데도 가짜네. 예수는 못 걷는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차린 게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하고 크리스찬하고는 그게 틀리는 거예요. 김일성은 알았어요. 예수는 무리를 걷는 거 가짜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을 때 김일성은 아이들한테 지금도 이북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김일성 장군님이 나뭇잎을 타고 신발 아니고 밑에다 나뭇잎을 타고 물 위를 걸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크리스찬이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믿듯이 김일성 장군님 또한 물 위를 걸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입시킨 대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대체로 인간이 그래요. 이거 눈 깨면은 인간이 아닌 거죠. 신 되는 거죠 거의. 예, 아셨습니까? 인간의 기능의 한계가 이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 점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북을 완전히 종교 국가를 만든 겁니다. 이게 김일성이가 뭐예요? 김일성이가 주예요. 주. 아셨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나 마찬가지예요. 매스컴을 통해 들은 소식과 지금도 매스컴, 텔레비나 이런 라디오를 듣는 소식과 또 역사 시간에 배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세계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가 되었든 뭐 이시조선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가 되었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위해 상대를 나쁘게 말하고 또 자신들은 옳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스컴을 통해 그것이 사실인 양 그렇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 세계적인 역사를 봤을 때
어째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무슨 물고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모독이에요, 그거. 근데 그걸 신성시하고 있잖아요. 김일성이만도 못한 인간들이 결국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나 여러분이 인간의 욕망하고 또 이 세상을 위한 뜻을 구별할 줄 알면은 그때부터는 현시안이 작동하여 세상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현실을 못 보고 여러분이 세상을 위한 뜻을 그거를 구별할 줄만 알면은 그때부터는 현시안이 작동해서 세상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진실을 바로 보는 눈이 현시안이에요. 현재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예요. 현시안은 자신이 받아들인 세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주입시킨 대로 받아들인 세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을 직접 파악해서 분별하는 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시안을 갖춰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현시안을 갖추고선 우리나라를 잘 살펴보면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현시안이 없으면은 나라가 지금 뭘 잘못하는 건지, 나를 지금 이게 뭐 골탕 먹이는 건지, 나를 갖다가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걸 구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주면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교가 그렇듯이 공산주의 또한 인간을 의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만든 이념입니다. 예. 서양에서는 크리스찬들이 했어요. 그러니 동양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을 의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든 이념입니다.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말살시키고, 공산주의의 주 목적은 인간의 능력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말살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에게 복종하여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예. 인간의 능력을 말살시키는 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의도한 대로 성공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성공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말살시키고 자기네들 따르게 하는 것, 그것만 보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것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어 나라가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공산권 나라들은 전부 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일도 많이 안 시켜요. 나도 그때가 그러니까 소련 시대 때, 소련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한 7시쯤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소련은, 그 모스크바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은 이북식으로다가 무슨 새벽보기, 별보기 운동을 해서 다 갔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빈둥빈둥거리면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도 백화점도 있었어요. 그때도 일들 안 해요. 앉아서 맨 책 보는 게 주로 하는 일이에요. 책 보는 게. 일 안 해요. 지금도 일 안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하루에 한 서너 시간밖에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지니까 결국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든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느 나라든 전부 다 가난합니다. 거지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산주의가 되면 다 거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북 보세요. 제일 가난한 게 이북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게 이북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래도 어디 저 바나나 밑에 가서 두려만 누워있어도 먹고 사는데 이북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아마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북일 겁니다. 왕거지죠, 왕거지, 상거지. 돼지 새끼 한 마리와 그리고 왕거지 새끼들이 모여있는 게 이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조직 또한 윗대가리만 머리를 쓴 구조라
윗대가리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머리 쓰는 사람은 단지 윗대가리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안 써요, 머리를. 그냥 빈둥빈둥 놀아요. 모든 공산 국가가 그렇지만 특히 이북은 세습을 통해 더욱 강하게 1인 체제로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곧 현실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예, 이북은 멸망합니다. 그건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불거듯이 뻔한 거예요. 이미 멸망했어요. 멸망했는데 아직 저러고 있는 것 뿐이에요. 뜻한 바대로 강한 조직은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갖춘 것이 없어요. 물도 잘 안 나오고 불도 잘 안 들어와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서, 갖춘 것이 없어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사람들의 미련한 욕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세계가 그런 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쪽으로 딸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태어나서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걸 잘 이해시켜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은 하늘의 편이 돼요. 이 현실이 하늘의 편이에요. 하늘의 뜻이 곧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에 안 맞으면은 이 현실에 있는 것들은 멸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이 곧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 곧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북은 결국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지들끼리 있으면 멸망하죠. 여기서 하늘의 뜻은 곧 우주의 이치를 말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일방적인 성공을 고집하면, 저렇게 이북과 같이 또 공산권과 같이 일방적인 성공을 고집하면 끝내는 현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는 모두 이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그래도 바람직스러웠던 나라는 호주였습니다. 초창기 때는 좋았어요. 왜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처음 사회주의가 됐을 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나라가 전부 다 잘 살던 그런 갖고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호주 가면 일들 안 해요. 일들 안 하고 병원에 가도 다 공짜기 때문에 공짜 속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1년 살고 3년 살고 5년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려고를 안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점점 발전이 없고 점점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어쨌든 사회주의가 됐든 아니면 공산국가가 됐든 인간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지금 누군가는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부려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력의 욕망, 그것은 곧 주관적입니다. 어떤 세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주관적이에요, 자기네들. 그리고 욕망은 곧 영혼의 욕심입니다. 우리 영혼의 욕심이에요. 한마디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한 뜻은, 우리가 세상을 위한 뜻,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뜻은 곧 객관적입니다.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의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계를 구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멸망해가는 지구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며 지금 전 세계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의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영혼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자의식의 순수한 길인 것입니다. 자의식이 순수하게 이성을 통해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욕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에 예수가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니라 라고 했던 길이 바로 예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무리는 걷지 않았지만은 예수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뜻을.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무슨 서커스맨이 아니고 마술사가 아니에요. 무슨 무리를 뭐하러 걸어요? 그 무리를 걸으려면 걸을 수 있죠. 배 타고 걸으면 되죠. 그 뭐하러 그렇게 거기를 걸어가요, 거기를? 응? 거기 왜 걸어가요? 응? 낚시하려고? 아, 그냥 뚝에서 하지. 뭐 걸어서 갈 필요 없어요. 그럼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 그 뜻은 예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사회를 위한 우주의 이치였던 것입니다. 진리란 이렇게 현실에 나타난 우주의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가 나는 곧 길이요 그리고 진리니라 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 뜻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진리라 그러니까 무슨 하느님 뭐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는 그런 식으로 하느님만 믿었어요. 욕망은 세상을 끌어당기지만 여러분들의 욕망은 세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지만 뜻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뜻은. 그래서 욕망은 끝내 현실에서 사라지지만 욕망은 끝내는 사라져요. 저 김정린의 피고리들 다 사라져요.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뜻은 현실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구인간들은 미개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 공산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현실에서 사라지는 것 이걸 지금부터 볼 거예요. 전부 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현실을 완성해가는 뜻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세상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과하게 끌어들여 무너지고 너무 과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욕심에만 파묻혀 있으면 세상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어디 골몰하게 집중돼 있어 봐요. 그럼 옆에서 뭐가 지나가는지 뭔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욕심은 끝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은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망할 때가 됐어요. 아직까지 지구는 그렇게 왔어요.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그렇게 왔고 이제 그런 지구는 망해야 됩니다. 지구가 망한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 망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욕심이 아니라 그 뜻을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펼치는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욕망이 세상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욕망이라는 것이 세상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뜻은 세상에 퍼져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뜻의 원천은 이렇게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현실을 위한 이성인 것입니다. 이성. 생각하는 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은 영혼이 아닌 생각하는 자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지금 그래도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이성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지금 이 세상을 쥐락자락하는 것들은 이성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요, 그것들이. 그러나 뭘 모르느냐? 세상을 완성시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걔네들 정말 웃기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성으로 움직인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별별 걸 다 해요, 그것들이. 예를 들면은 동성애 같은 것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동성애 왜 해요, 그거? 그것들이 그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신을 위해 세상을 끌어들이는 것이 욕망이라면 뜻은 세상의 입장에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뜻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욕심은 세상을 끌어들이는 건 욕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지구가 뜻에 의해 완성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만큼 보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많이 봐서 이제 압니다. 그거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은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다 봤기 때문에 눈 뜬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도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은 눈 떠 있어요. 문제는 그 나머지 3분의 2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눈 뜨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거의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구가 뜻에 의해 완성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욕심 많은 현실을 장악한 세력에 의해 지구가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뜻 있는 사람에 의해 지구가 완성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 강의에 귀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은 바로 그 뜻을 실현해 줄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을 내가 좀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노골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도 내 말에 수긍하는 분들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현실에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머리를 통해 그것을 완수해야 합니다. 올머리. 뜻 있는 사람은 올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병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면 병법이 아닙니다. 일부러 지는 방법은 있지만 병법은 꼭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진 병법은 병법이 아닌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병법이 바로 올머리예요.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올지 알지 못하고, 즉 싸워서 이긴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이기는 건지 지는 건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바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머리를 갈머리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머리예요. 올머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머리예요. 올머리는 원하는 뜻이 현실에 완성되도록 노력하는 머리를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손자병법도 했지만, 손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결과를, 어떻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고선 다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딱 그걸 위해서 한 거고. 이렇게 올머리는 뜻이 현실에 완성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여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느립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는 대로 그 뜻이 현실에 완성되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는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머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올머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한 이 뜻을 이 지구에 펼치려면 올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뜻이 확고부동하게 바라는 세계를 꿈꾸면, 뜻 있는 사람이 확고부동하게 그 원하는 세계를 꿈꾸면 그 뜻은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 뜻을 강하게 가지면 그 뜻은 영혼의 각인이 돼요. 그러면 영혼은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힘은 대단해서, 영혼의 힘은 우주심입니다. 전 우주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영혼은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핵무기 이런 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지금 저 세력 있는 이 지금 지구를 움직이는 것들은 요 부분을 잘 모릅니다. 요걸 할 줄 몰라요. 그것들은 무조건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자꾸 머리로다가 맞지도 않는 계산을 끊임없이 해요. 사이파워는 곧 우리의 정신작용이 세상과 공명을 일으켜, 이 세상과 공명을 일으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힘보다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얘기만 듣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은 사이파워를 신의 힘 아니면 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주 자체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이파워는 우리의 정신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사이파워예요. 그리고 바로 옛날에 예수도 이거 비슷한 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끝내 예수는 못하고 갔어요.
최근 20여일 동안 우리나라는 이북에 대해 많은 의심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심을 하였느냐? 4월 15일 김일성 탄생일에 김정은이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북에서 가장 명절이라고 할까, 가장 큰 기념일은 바로 4월 15일입니다. 김일성 할아버지 탄생일이에요. 근데 그때 김정은이가 거기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또 특히 그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잔치집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웃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저 그림 보세요. 저 그림을. 저 그림이 전에 손자병법 53회 때 내가 강의를 한 건데,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을 살려준 예언가들이라고 해서 내가 강의도 했었어요. 왜냐면 김정은이 죽었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김정은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 전에도 수차례 말했지만 김정은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저 손자병법 53회를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김정은은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 김정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 하늘의 이치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다 된 듯이 기뻐하면 그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 좋아하면 그 일은 안 생겨요.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을 천기 누설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누설됐다, 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쁜 마음이 그 기쁜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되기 전에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때문에 될 것을 미리 좋아하지 말라는 바로 그 뜻이 천기누설인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새버리면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김정은이 죽었다고. 또 어떤 친구는 99% 죽었다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인생이 99% 가지고 팍상을 걸었어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숨죽이면서 기다렸어야 돼요. 그럼 죽었을 겁니다, 아마. 죽었다가도 다시 그 사람 99%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나왔잖아요. 작년 4월에 김정은이 죽는다고 또 별의별 점쟁이들이, 대한민국 점쟁이들도 많아요. 점쟁이들이. 저렇게 김정은이가 4월달에 죽는다고 떠들더니 결국 김정은은 떳떳하게 살아서 그들을 우습게 만들고 내가 죽나 봐라. 김정은이가 이제 나 모세다 이러고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모세 김정은이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이번 사태에도 많은 우파들이 축복을 받은 듯이 좋아하더니 김정은이 죽었다. 무슨 심장이 터져 죽었네. 좋아하더니 결국 김정은은 비리오 공장에 나타나 그들을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악당은 명이 길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길게 만들어준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진짜 예언가는 반드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 노스트라담스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언가라고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말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그럼 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언서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하면 그것은 아는 사람들에 의해 결국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하면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주의 원칙이에요, 이게. 때문에 이 올머리를 실행할 사람들은 이 또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하늘의 이치인 것입니다. 예. 이 도박하는 사람들도 뭐 밑장 빼기 이런 거 이런 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말고 순수하게 고스톱 치는 사람들은 자기 좋은 거 들어오면 좋은 거 들어와서 이제 꼭 이길 것 같으면 꼭 다른 사람이 싸든가 그래가지고 결국 딴 사람이 이겨요. 다 된 듯이 너무 기뻐하면은.
그래서 함부로 기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인생에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기뻐하면 그 기쁨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미리 기뻐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수양 가운데 가장 안 됐을 때 잘 되게 하는 수양보다 더 어려운 수양이 바로 이런 수양이에요. 아직 우리나라가 통일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통일하면 안 되죠. 아직 통일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서 지금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북에 이상이 생기면, 정은이가 죽으면 그때는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통일할 만한 그런 걸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걸 갖춘 다음에 김정은이가 죽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이북을 흡수하죠. 안 그러면 이북이 딴 데 뺏기고 우리도 오히려 뺏기는 김에 같이 뺏기려는지도 몰라요. 그런 건 생각을 못해요. 우리나라 우파라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합니다. 우파는 우습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스운 짓을 많이 하잖아요. 내내 지들끼리 싸우고, 참 현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들끼리 중심이 되니까 내내 지들끼리 싸우고, 우파인지 소만도 못해요. 그래서 소대가리 하는 모양이에요. 소가 소우자잖아요. 소우자.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뜻으로 이북과 통일할 준비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갖춰진 다음에 정은이는, 그렇게 다 갖추면 정은이가 이제 미안해서라도 죽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때 이제 통일을 해야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은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함부로 죽기를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은이 죽으라고 기도하면 본인이 죽습니다. 아셨어요? 본인이 죽는 걸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북을 통일할 통일 대통령, 그는 먼저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통일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뜻을 세운 영도자여야 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무나가 많아요. 지금 아무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영도자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결코 개인의 출세를 위해 대통령을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든가 또 자기 세력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런 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진짜 꿈꿀 수 있는,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자면 먼저 많은 국민들이 그 뜻을 보고, 영도자의 뜻을 보고 따를 수 있게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봤잖아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내내 앉아서 머리 깎고 앉았더니 또 무슨 기념일이라고 하면서 또 절에다가 또 육포를 주지 않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내 그 소독약 들고 다니더니 끝내는 또 선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집에 가서 자버리고 아직까지 자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영도자가 되겠어요. 영도자를 만들어주고 싶어도 못 만들잖아요. 우파 좌파 나누지 말고 우파가 되었든 좌파가 되었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영도자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파가 뭔지 좌파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우파도 우파를 모르고 좌파도 좌파를 몰라요. 그걸 제대로 알면 그런 짓을 안 해요. 모르니까 거기 가서 낄껴붙어 사는 거예요. 이제 좌파들도. 차라리 좌파들은 우파들보다 현실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파들은 현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좌파들은 뭔가 부족해도 현실을 알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좌파가 되었든 우파가 되었든 영도자가 이렇게 소신을 밝히고 그 뜻을 사람들이 정말 영도자답다 싶으면 거기에 따르면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뜻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 뜻은, 예수가 말한 그 뜻은 현실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초월한 게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셨죠? 김정은이 4월 15일 할아버지 생일날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것 정도는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꼭 참석하라는 법 없다 이거예요.
뜻은 이성이기 때문에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뜻은 정해진 현실을 초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의도가, 그 뜻을 하는 의도가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정해진 규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의당이 해야 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뭐냐면 지키지 못한 죄의식이 나쁜 현실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런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죄의식이 나쁜 현실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뜻을 위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반대 세력을 눌러야 합니다. 내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눌러야 돼요. 그건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뜻이 되니까. 싸워서 죽이려면 죽여도 돼요. 그거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도 되는 겁니다. 이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다 평화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의 적이 되는 사람은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 주변의 국가들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접경 국가는 우리나라 땅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우리나라 땅 노립니다. 일본 우리나라 땅 노려요.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이고 한국이라고 해서 한국이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뺏어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먹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또 몰라요. 당연히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내 걸 가지려면은 내 걸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가서 30년 동안 그렇게 낙가무라 이런 사람들 같이 노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걸 지키려면은 내 거를 지키려면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선 방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접경 국가들은 가까이 하되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되 속은 거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저것들은 우리는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강한 나라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저거 이거 먹으라 그러면 귀찮아서도 안 먹어요. 우리 보고 니네가 가지라 그래요. 왜냐면 거기까지 와서 총 쏘고 가고 그러려면 돈 들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국가의 힘은 빌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는 이때 우리 우방 국가로서 이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접경 국가는 항상 우리 걸 뺏으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쇼인지 아니면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죽은 척한 것은 크나큰 실수입니다. 뭐 본인은 죽은 척 안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죽은 척을 했다면 그것은 크나큰 실수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을 반복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하고 반복하면은 대박이 나지만 죽은 척 사람을 속이면 끝내는 죽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하면은 세 번째가는 진짜 죽어요. 때문에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죽는 쪽 일은 하지 말아야죠. 장난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어떤 거 거짓말쟁이 목동이 밤에 거짓말 해가지고선 늑대가 쳐들어온다 뭐가 쳐들어온다 했을 때 사람들이 가보면 가짜고 진짜 쳐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그 잡혀 먹었잖아요. 할 일이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북은 변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지. 쟤네들은 풀 수도 없고 자유국가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변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변고를 빨리 불러들이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빨리 변고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빨리 죽는 것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서라도 먼저 완벽하게 쟤네들을 흡수 통일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하죠. 지금은 큰일 나죠. 지금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에는 반드시 훌륭한 영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영도자가 없잖아요.
영도자만 있지 용도자가 없잖아요. 영도자가 없으면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도리어 패망일 수도 있으며, 또 영도자가 통일을 꿈꾸면 그 뜻은 곧 길이 될 것입니다. 영도자가 통일을 꿈꾸면 그 꿈은 뜻이 돼서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뜻이 곧 길이에요. 뜻이 분명하면 그 뜻은 사이파워가 되어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전 백성이 지금 내가 말한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뜻으로 뭉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 통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사실 무서운 인간들이 많아요. 유럽도 가보면은 건물은 좋아요. 옛날에 무슨 작품이라 해서 좋습니다. 건물은 좋아요. 건물 좋으면 뭐예요? 뭐 에어컨도 못 달아요. 그리고 뭐 예술의 도시 프랑스 같은 데 가보세요. 더러워서 못 다녀요. 여기저기 똥이 천재예요. 여자들이 신는 하이힐이 뭐예요 그게? 똥 밟지 말자고 만든 신발이 하이힐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들 치마, 그게 화장실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입는 게 서양 여자들이에요. 지금의 우리는 소독약도 많고 그래서 그러지, 옛날에 이 의사들은 소독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애 낳다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왜냐면 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왜냐면 가운도 그게 자기네 그 뭐라 그럴까 관록이라 그래가지고 세균이 잔뜩 묻은 옷, 그런 걸 입고 있었어요. 옛날에 훌륭한 의사일수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거 깨진 지가 별로 얼마 안 돼요. 이런 게. 자, 지금 어쨌든 우리는 이 뜻을 통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하도록 그런 민족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